반갑습니다. 민복기입니다. 저하고 만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20대, 30대 연령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부가 우리가 현명하게 활용해야 될 연금 관련 제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납입하고 있는 연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가지는 우리가 아주 대표적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감춰져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매년마다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피드백을 한번 해볼까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4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은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1억 2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일 경우에는 1억을 기준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세액공제가 연간 300만 원, 이 구간을 밑도는 소득의 대상자들은 세액공제가 4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가봐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과연 뭔데? 400만 원, 300만 원 뭐 어떻게 준다는 얘기야?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소득 구간에 해당돼서 각자에게 400만 원, 300만 원 대상이 구분되게 되면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금을 결정하기 위한 적용세율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세율을 13.2%를 적용해서 환급금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고요. 16.5%의 세율이 적용돼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소득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 소득은 역시 또 근로소득일 경우 5,500만 원 또는 다른 종합소득일 경우에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5,500 또는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13.2%를 적용해서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밑도는 대상자에게는 16.5%를 적용해서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많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오곤 하는데요. 또는 교육받은 분들께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내 남편과 저는 똑같이 회사에 다니면서 연금을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합리적으로 해서 환급금을 늘리려면 남편 명의로 더 많은 금액을 넣는 게 좋아요? 저한테 금액을 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민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고 부인이 소득이 4천만 원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7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연소득이 1억 2천 이하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자 얼마예요? 똑같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400만 원. 1억 2천 이하고 4천 이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합산해서 500만 원 정도는 이 연금 상품에다가 납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을 누구 명의로 집중하는 게 세제 혜택이 커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 명의로 400만 원을 넣을 때, 부인 명의로 나머지 100만 원을 넣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세액공제 400만 원 똑같지만 이제 여기로 가볼까요? 남편은 7천만 원, 5,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남편의 적용세율은 13.2%죠. 근데 부인은 4천만 원이에요. 종합 근로소득이 5,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인은 16.5% 적용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얼마 환급이 되나요? 한 3만 원 정도 되나요? 53만 원. 대략 부인은 16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400만 원, 부인에게 100만 원을 낼 때는 환급금 합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6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남편에게 100만 원을 집중하고 부인에게 400만 원을 낼 경우, 그럼 똑같이 50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13.2%니까 13만 2천 원으로 되겠네요. 근데 부인은 16.5%니까
400만 원에 16.5%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9만 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79만 원, 한 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차이가 1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뭐다? 똑같은 납입금액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인의 소득의 상황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위해서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납입금에 대한 규모를 조금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달리 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연금자산에 대한 납입금을 집중하는 게 환급금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적연금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난 납입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8년이라는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08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나나 또는 내 남편이 2008년 1월 이후에 군 입대를 해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대상자다라고 할 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크레딧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즉 2008년 1월 이후에 입대해서 복무기간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깨알 수 있는 납입자격 유지기간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로 6개월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별도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군 복무에 따른 혜택이 부가적으로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께서는 2008년 이후에 우리 아이가 출산했는데 그 아이, 둘째 아이부터는 우리가 국민연금 그 자격 유지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산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출산 크레딧.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 1인당 뭐예요? 1인당 12개월. 그럼 셋째 아이부터는 1인당 18개월 해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아이가 3명이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태어났다. 그러면 첫째 아이는 대상자가 아니고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 아이는 18개월 하게 되면 뭐예요? 30개월에 별도의 비용의 지불 없이 국민연금 납입자격 유지기간을 부가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별도의 두 가지는, 이 크레딧 제도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혜택을 껴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군복무 크레딧은 대상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갔다 온 당사자의 이름으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 출산 크레딧은 달라요. 부부의 사이에서 아이가 출산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내 명의로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개월수를 인정받으려면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대상자의 명의로 신청하는 게 오히려 당연지사잖아요. 따라서 뭐다? 나중에 출산 크레딧을 신청할 때는 상대적으로 연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즉 납입 금액이 많다거나 납입기간, 자격유지기간이 길었던 사람에게 명의로 출산 크레딧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개인연금, 세제택 받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단위로 우리가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용 세율이 높은 구간, 즉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사람 명의로 불이익 금액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다라는 사실, 그리고 공적연금에 있어서 두 가지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2008년도 이후에 해당 요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빠지지 않고 신청해서 혜택을 확대시키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